안녕하세요. 지금부터 3월 29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수업 들으시고 오후까지 들으시다 보면 이제 많이 힘드십니다.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충곤증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날씨가 이제 많이 변화하는 시기다 보니까 몸도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력 관리도 좀 잘 하셔야지만 됩니다. 저도 뭐 어제까지 아파가지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뭐 약 먹고 이렇게 하니까 좀 나은데 이제 버티시지 말고 몸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일단 병원 가서 약 먹고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감기 몸살이라도 어차피 병원 가서 약 먹어도 한 3, 4일 지나야지 낫고요. 그냥 있어도 3, 4일 지나고 낫는데 좀 더 편하게 지내다가 낫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주의해야 될 게 감기 몸살뿐만이 아니라 뭐 독감에다가 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폐렴으로 전염되는 결과도 있고 혹시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가족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주의하셔야지만 됩니다.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 뭐, 제가 얘기하는 건 뭐 비타민C 같은 것들, 몸의 면역력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챙겨 드시고, 요즘 뭐 칼슘 같은 것도 좀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칼슘 같은 것도 좀 챙겨 드시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좀 건강 관리를 하셔야지만 나머지 이제 오늘이 127일 남았는데 127일 동안 또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27일 하니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4달입니다. 근데 사실 수업은 며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분 설명할 건 여기다 안 썼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여기다 뭐 뭔가 내용을 써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설명보다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요약을 해드릴 텐데요. 왜냐면 오늘은 고주파 쪽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장 계산이 나옵니다. 고주파 쪽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은 여기다 제목을 안 적어도 이제 고주파는 중요합니다. 고주파 쪽에 대해서 쓸 때 어떻게 쓸 것이냐. 고주파에 대해서만 딱 물어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유형들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하는 문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 보면은 뭐 중성성 영상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도 나와 있고요. 하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고주파의 정의가 뭔지, 그 다음에 왜 발생하는지, 그걸로 인한 영향은 뭔지, 그것들을 없애기 위한 대책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조금씩 변화가 돼가지고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꾸준히 나오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고주파는 기본파의 배수조파이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죠. 50조파 이하까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적어주셔야 되고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고주파가 발생되는 건 옛날에는 없었다 이거죠. 예? 장비들이 옛날엔 기기식인데 이게 정지형이 되고 디지털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냐? 옛날에는 AC만 썼었거든요. 근데 DC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AC에서 DC로 하는 그 변환 장치들 때문에 이런 고주파가 많이 발생됐다. 예를 들어 이 안전기만 하더라도 옛날에 기계식 안전기 썼는데 전자식 안전기로 바뀌어지면서 고주파가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자식 안전기가 고주파는 조금밖에 발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들이 모이다 보니까 메인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변환 장치입니다. 딱 생각을 하면 왜 이게 생겼을까? 시대적인 부분 때문에 생겼구나. 지금 저희도 옛날에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들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계란이 압구정동 같은데 계란이 배달이 되는데요. 하루에 20개밖에 배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구짜리.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을 살면 최소 10개죠. 10개 들어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 다음에 뭐 20개짜리, 아니면 15개짜리, 아니면 30개짜리. 한 판, 우리는 사가지고 다니죠? 한 판은 5,000원짜리. 거기는 4개짜리 이렇게 옵니다, 4개짜리. 이게 4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4,000원? 하나에 1,000원거리입니다. 근데 이게 왜 차이가 나냐? 그날 나가지고, 그날 아침 첫 차로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와서 그날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없어서 못 판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웰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여유가 생기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도 여유가 생기면서 뭔가 장치들이 바뀌어진 거죠. 바뀐 부분들이 뭐가 있냐 이거죠. 변환장치 왜 아크로, 용접기, 뭔가 변환을 해주는 부분, 아크로도 지지고 용접기도 뭐 지지고 하여튼 뭔가 원래 있던 상태에서 뭔가 변환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조파가 생기더라. 그전에는, 그러니까 뭔가 변환되면서 남는 어떤 찌꺼기들이 기본파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정연파가 있는데, 이걸 그리면은 여기 뭐, 차단기 있고, 변압기 있고, 뭐 차단기 있고, 이렇게 해서 나가겠죠. 변전소에서. 근데 이런 변환장치들이 바로 고조파 전류원이 됩니다. 전류를 쓰니까. 그 전류는 많이 찌그러집니다. 근데 전압은 많이 찌그러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전류원을 표시하는데 전류가 많이 찌그러지다 보니까 저희는 뭡니까? 여기서 AC를 이렇게 공급을 했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AC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는 DC만 씁니다. 이렇게. DC 설비니까 변환장치를 했으니까 뭐라고요? 아까 DC만 쓰니까 여기 DC만 썼습니다. 그럼 남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게 없어지나요? 에너지 보존의 벽촉이 언젠간 없어지겠죠. 그냥 잠깐 동안은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 전단으로 유출이 된다 이거죠. 안 쓰니까 나는 이걸 보냈는데 얘는 이거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면 남는 이건 뭡니까? 여기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계통이 남아있겠죠.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밑에서는 요거만 썼으니까 알맹이에서 요거만 쏙 빼가지고 써먹은 겁니다. 지금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는 거하고 얘가 내려오다가 합쳐지겠죠. 합쳐지면서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럼 실제 파형은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파형이 찌그러짐으로 해서 이걸 왜곡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찌그러지는 파형을 외형파라고 얘기를 하죠. 왜곡된 형태의 파형이다. 이런 식으로. 이 왜곡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그럼 이 안에 성분들이 뭐가 있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보니까 퓨리에라는 이 기계쟁입니다. 전기쟁이가 아니라. 쟁이라고 해서 그런데 기계를 전공하시던 사람들이 이걸 퓨리에 변환이라는 거 근데 이게 사실 통신 쪽에도 사용을 합니다. 기계 쪽이나 통신 쪽에서 퓨리에라고 해서 분해를 하는 겁니다. 분해를 해서 봤더니 어떤 I1이라는 성분하고 I2라는 성분하고 I3라는 성분하고 이렇게 나눠들어요. 그죠? 쭉쭉쭉쭉 나눠지는데 이거를 50배의 차수까지, 요걸 기본파라고 하면 기본파의 50배의 차수까지를 그냥 고조파라고 정의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이상은 고주파라고. 너무 커지다 보니까, 주파수가. 왜냐면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힘을 미치거든요. 1조파라는 건 이겁니다, 한 번. 3조파라는 건 크기가 3분의 1. 3분의 1 정도 돼야지만. 왜? 3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한 번 왔죠? 한 주기에, 한 주기인데 파형이 2개죠? 위쪽, 정상 파형 1명, 이제 반대쪽 파형 1명. 이거 플러스 파형, 마이너스 파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한 번이 생기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이게 2번이 생겼으니까 3조파일 때는 6번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거 3배니까. 그러면 하나, 이렇게 됐죠? 둘, 셋.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는 감소하죠? 이렇게.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또 늘었다면서요?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성분들이 또 들어가니까 여기 또 다른 것들이 이렇게 가는 게 있었다. 그러면 거기는 또 올라갈 거죠. 감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의 파형에 따라서 점차 올라가는데 나중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고조파들이 많아지면 가운데 이 부분은 좀 더 드러나가겠죠. 이렇게 좀 올라간다든가 좀 틀려지겠죠. 성분들이.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위상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위상에 따라서. 자세히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걸 지우고 2개만 같이 봤을 때는 얘는 반대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위상이 틀려져서. 그럼 얘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파형 자체가 틀려집니다. 합쳐지는 파형이 위상에 따라서. 그래서 위상이 더 중요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조파에서는. 자, 여기서 이런 외교 파형으로 인한 어떤 영향들이 있을 거냐. 회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만하게 한번 돌려줘야 되는데 한 번, 2번, 3번 이렇게 돌려주면 어떡한가. 자전거 밟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세 사람이 같이 돌리는 거하고 두 번째 사람이 갑자기 돌리고 있는데 탕 걸리면은 충격이 가겠죠. 노젓는 거하고 똑같다고. 노젓는데 한 사람이 짚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앞에 가서 찍습니다. 그럼 물이 뒤로 가야 되는데 앞에서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가죠. 그리고 나는 물을 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앞으로 이제 땡기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죠. 고조파라는 게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큰 전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보호개정기가 오동작을 한다든가 OCGR 개정기 같은 경우에 합산을 하는데 평형이 돼야 되는데 그 평형 부분이 합산되지 않고 돌아가다 보니까 중성성 고조파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한번 설명드렸던 게 위상 때문에 3고조파는 위상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R상, S상, T상이. 그래서 나중에 이런 파형들이 전부 다 같이 이 영역에서 나오다 보니까 요게 스칼라 향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겁니다.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을 또 아셔야 되는데 영양들은 이제 이따가 또 보시면 될 겁니다. 영양들이 여러 군데 다 나타나니까. 근데 대책은 아까 키워드를 잘 쓰셨더라고요. 수능, 변리, P, 델타. 저한테 남는 거는 키워드밖에 없습니다. 6개월 지났더니 맨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키워드만 일단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대책의 수가 뭐죠? 수동 필터, 능은 능동 필터, 변은 변환 장치의 다펄스와 리는 리액터 설치, P는 PWM 방식, 델타는 변압기 델타 결선. 왜? 3고조파를 순환시켜서 없애줄 수가 있으니까. 수동 필터는 말 그대로 수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스가 있다. 그러면 3고조파다. 그러면 3고조파만 흡수하는 필터를 넣는 거고, 능동 필터는 액티브 필터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차스에 대해서 자기가 고조파를 발생시켜가지고 소고를 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어 고조파가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능동 필터에서는 이렇게 발생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없어지니까. 그냥 요런 정도의 약간의 차이는 있을 테니까. 왜냐면 얘가 발생됐다고 해서 동시간대에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땡 했는데 얘가 안다. 일단은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서 개성분을 보고 얘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딜레이가 생깁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찌꺼기들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옛날에 제가 고조파 쪽 일을 할 때는 고정되어 있는 차수만 하는 게 있고 분해능이 느리고 반응 속도가 느려가지고 퇴출된 제품도 있습니다. 뭐 S 사건은 퇴출이 됐고 A 사건이나 뭐 S 사건 같은 경우는 S도 이제 두 가지 회사가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대책에서는 이제 변환장치 다펄스와 변환장치라는 건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변환을 하면서 왜 이런 게 생기나 이거죠. 153, 624 저희들이 변환장치를 하죠. 그림을 그리면 여기다 이렇게 그려야 됐네. 돌아가는 거고 하나 둘 하나 부분이 이쪽으로 가고요. 두 번째 부분이 이쪽으로 가고 세 번째 부분이 이쪽으로 가네. 이거 또 헷갈리는데 이렇게 돌아서. 그래서 1, 2, 3, 4, 5, 6이다. 여기서 단상으로 나갔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서 나중에 이런 맥류를 AC를 이렇게 계속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게 결국 DC거든요. 이런 맥류를. 그 맥류를 평활화하기 위해서 평활이라는 거 이걸 좀 더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그 평활형 리액터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L이. 여기서 외우는 게 1, 5, 3, 6, 2, 4로 외웠거든요, 옛날에. 1번을 갔다가 보면 5번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1호 3이니까 3번으로 갔다가 6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번으로 갔다가 4번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이 이렇게 되면서 평활이 된다. 이렇게도 그냥 무작정 외웠었거든요. 근데 결국 뭐냐 6개라는 거는 이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개념은 이건데 여기서 자세히 따져보면 이걸 6번 쪼개주는 거죠. A씨가 3번 들어왔는데 하나 둘 셋 넷 6번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6번 쪼개주면 이만큼이 어떻게 됩니까? 바깥으로 유출되는 거죠. 6상 장치는 12상이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이렇게 또 빠집니다. 12번이니까 이렇게 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만큼의 면적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파형의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 12상은 이게 6펄스죠. 12상은 어떻게 만들죠? 이거 두 개 병렬로 연결하면 됩니다. 왜냐면 6펄스짜리니까 두 개 병렬하면 12펄스거든요. 한 번 받은 걸 한 번 뒤에 걸 약간
그러니까 얘가 153, 624 하는데 얘는 1도에서 153, 624 했다. 그럼 얘는 2번부터 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각도를 조금씩 늘려주면은 아까 좀 위상을 조금씩 얘는 여기 위상에서 한번 변환했다. 그러면 얘는 똑같이 변환해 주는데 거기서 약간 더 지나서 변환해 주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변환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변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하는데 여기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죠. 앞에서 변환을 했으니까. 얘가 변환 장치가 이쪽에서 돌고 있어도 앞에서는 그만큼 돌아버렸으니까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중에 오어 조건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 같다, 이거 같다, 이거 같다 이렇게 가. 근데 문제는 뭐냐? 12펄스가 되면 얘가 두 개가 되죠. 값이 비싸지는 겁니다. 여기서 바꾼 것들이 이제 이걸 12펄스 그냥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까 위상을 좀 틀리게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델타와의 변압기를 쓰는 겁니다. 델타와의 변압기를 쓰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 겁니다. 위상을 바꿔주는 건 델타 Y 했을 때 얘는 위상이 같죠? 얘는 위상이 30도가 틀어지죠? 이런 것들이 변환장치 다펄서와의 또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은 아크로 쪽 같은데 설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상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면 실무를 하시기 전에는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 안 나와 있으니까 내용이. 대책 부분에 대해서 변환장치 다펄서와 리액터 같은 거 아까 좀 평화를 해준다고 그랬죠? 평화를 해주는 건 그만큼 줄여주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눈 PWM 방식. PAM이 있고 PWM이 있습니다. PAM은 앰플리티드, PWM은 위드스, 간격을. 앰플리티드는 크기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크기만. 크기를 이만큼, 크기를 이만큼, 크기를 이만큼, 크기를. 그럼 그거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PWM은 뭐냐면 간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크기는, 간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이거나 똑같은 거죠. 왜? 어떤 면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똑같은 건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요 간격을 늘려주니까 여기 상에서 튀어나오는 부분은 줄어들죠. 얘는 크기를 가지고 조절하다 보니까 튀어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PAM을 안 하고 PWM을 하게 되면 간격을 늘리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서 튀어나오는, 물론 이 사이사이에 변환되는 이 시간은 길어지겠지만은 얘는 시간은 같은 상태에서 크기를 가지고 조절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개념적으로 쉬운 개념으로. 그 다음에 델타 변선은 영상부는 그 델타 변선 내에서 순환하면서 열로 소모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아까 그 변환장치 다펄스와 개념에서 쓰는 것들이 델타 Y 이 변압기 부분인데요. 이건 어디에서 쓰이냐면 철도 쪽에서도 사용합니다. 델타 Y. 제가 철도 쪽에 일을 했을 때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철도를 갔더니 여기를 가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얘를 이쪽에다 연결해 놓고 얘는 하나는 이쪽에다 연결해 놓고 하나는 이쪽에다 연결해 놓고. 그럼 뭡니까? 이쪽 상에는 델타 Y로 변환한 전원을 연결해주고 여기는 델타로 변환한 전원을 연결해주고 여기 딱 기차가 어떻게 보면 카테네르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트롤리 달려있고 여기 트롤리 달려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는 괴선이라고 합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레일입니다. 레일. 여러분 철도 바닥에 깔리는 레일. 얘는 상선이라고 하고 하선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는 북쪽 가는 거, 하나는 남쪽 가는 거. 이렇게 상선, 하선을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똑같은 전원을 받았습니다. 변화는. 근데 얘는 동상으로 갖고 얘는 델타 Y를 변하니까 30도가 틀어집니다. 그게 그 효과가 그 지하철에도 사용하는데 얘를 쓰는 데가 어디냐면 아크로 같은데 용접기 같은 거 쓰는데 이제 큰 지진대도 있죠. 철강 회사들. 거기 가면 이 변압기가 50메가와트입니다. 50메가와트. 한 대가 70메가와트 이러거든요. 그럼 거기서 지질 때 어떡합니까?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2차 측에. 왜 지진다는 건 결국은 뭡니까? 단락을 시키는 겁니다. 단락을 시키니까 큰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큰 전류에서 양쪽에 왜곡 현상이 있으니까 더 큰 부분이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철강 회사에는 그런 고주파를 저감할 수 있는 SVC 장치를 설치를 해야지만 됩니다. 스태틱 파 컴펜세이터를 가지고 고주파도 억제를 해주면서 아까 좀 전압 강화도 심하니까 지진 나는 건 단락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많이 흘릴 때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떨어지겠죠.
그 떨어지는 걸 보상하기 위해서 SBC를 통해가지고 그만큼의 무효 부분을 공급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 무효 부분 공급 장치들도 보면은 뭐 70메가와트 뭐 이럽니다. 한대. 70메가와트가 있는데, 리액터가 70메가와트, 왜요? 콘덴서는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계산하기 편하게 리액터가 60이다. 그럼 리액터가 60짜리가 이렇게 달렸다. 그러면 콘덴서는 여러 개로 달죠. 하나로 안 들고. 그래서 20, 20, 20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투입을 해가면서 조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콘덴서는 왜? 계단식이기 때문에. 계단식으로밖에 한 번 딱 넣으면 뚱 들어가지 이게 뭐 스무스하게 들어가나요? 조정을 못 하잖아요. 20이라는 걸 조정하는데 리액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조정이 되니까 이렇게 스무스하게 조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고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정하게 되면 이게 뭐 사실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의 오차들은 있으니까. 근데 거의 그런 선형성을 가지고 동작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얘가 20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럼 20이 투입이 됐죠. 근데 그 부분을 얘가 어떤 기준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20을 보내주는 겁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20을. 그러니까 요걸 기준이라고 하면은 요게 20입니다. 그러면 리액터는 항상 요 밑으로 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이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요건 빼버리셔야죠. 이렇게 요 윗부분은. 왜냐면 20이 들어갔으면 20을 투입을 한 겁니다. 20을 0으로 만들거나 20으로 만들거나 그걸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근데 여기서 보면 또 20에서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얘가 20이 들어갔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20을 들어가면 요 라인을 쫓아가겠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20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넣었으면 걔는 20만 걸려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 40이 갔습니다. 40이 갔는데 얘는 뭐냐 얘가 40을 집어넣습니다. 20이 아니라 40을 이런 식으로 40을. 그러면 여기 40이 올라갔지만 저희는 마이너스 40을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뭐 0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지. 여긴 20이라고 하면은 20인데 20을 건했으면 얘 0이 될 테고 40인데 20을 넣었으면 얘가 20이 되겠죠. 근데 그 올라가는 단계에서 얘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얘 라인은 실질적으로는 20이 들어갔지만은 얘가 마이너스 20이 들어감으로 인해가지고 0부터 이렇게 스무스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계단식이지만 얘는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를 여기까지 올리면 얘는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왜? 20이라는 부분에다가 얘를 투입했는데 얘를 그만큼 또 더해주니까. 요거에다가 요만큼이 더해졌으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여기에서 여기 범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리액터 용량만큼은. 근데 리액터에서는 왜 용량이 크냐? 얘가 20이 걸릴 수도 있고 40이 걸릴 수도 있고 60이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60을 제어하려면은 얘는 이 전체 학교 용량만큼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제어가 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시면 SBC 쪽에 보시면 얘하고 얘 용량은 같아야지만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팁이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변환장치 쪽에 이거는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나중에 그림을 그리시더라도 이런 것들 주의하시라는 얘기고,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고 여기 M자 T자를 해가지고 나눠서 스커트 변압기로 쓰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전기철도용이니까 저희 발성교재에서는 안 나옵니다. 전기철도에서만 그 스커트 결선 변압기가 있지 우리 쪽에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걸 빼가지고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정상, 역상, 영상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고조파 순서를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변환장치에서도 고조파가 발생되는 건 어떻게 하냐? 그러면 MP 플러스 마이너스 2, 뭐 1 이렇게 나오거든요. P는 뭐냐? 이거는 1, 2, 3, 4입니다. 바로 정육의 펄스입니다. 육상변압기다 그러면 6인데 얘가 1, 2, 3을 하게 되면 6 곱하기 1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5, 7이죠. 2 곱하기 6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11, 13이죠. 3, 6, 8에 17, 19죠. 이런 식으로 이런 고조파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조파 차수가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크기는 줄어들죠. 그러니까 영향을 덜 미치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것도 이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교재에 있다가 나와 있으니까. 정상 부분이 어떻게 되죠?
역상 부분이 어떻게 되죠? 영상 부분이 어떻게 되죠? R상, S상, T상이죠. 정상 부분, 여기 R상, 역상 부분 R상입니다. S상이 어딜까요? 정상 부분에서.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예? 여기 T, 여기 T입니다. 그리고 상회전 방향을 이렇게 그려야지만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교재마다 틀린데 지금 있는 교재에서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RST 정회전. 책에는 ABC로 되어 있습니다. ABC 정회전. 근데 이렇게 놓고 이게 RST 정회전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요. RTS 정회전이라고 써놨습니다. RTS. 왜? 여기를 기준으로 12시 방향이니까 R상 다음에 뭡니까? T상이 오고 그 다음에 S상이 오니까 RTS 정회전. 요거 같은 건 반대로 써놓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R상 다음에 뭐 S상 오고 이게 지금 요건 좀 헷갈리는데 제가 한번 다시 봐야 되는데 여기 책마다 조금씩 틀리게 써져 있습니다. 정회전, 역회전 방향을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 정회전은 무조건 반시계 방향입니다. 책에서 보는 관점에서 왜 틀려져 있냐면요. 기준은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기준을 변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틀려지는 겁니다. 기준은 항상 12시 방향입니다. 12시 방향 다음에 보면 얘가 뭐가 나옵니까? 봤을 때 S상이 나오죠.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상회전이 정상이 RST 아닙니까? 근데 얘는 R상 다음에 T가 나오죠. 반시계 방향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얘는 RTS니까 이게 역회전이 되는 겁니다. 역회전이. 이건 정회전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걸 12시라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시계 방향을 봤을 때 그런 기준이 되지. 이거를 뭐 어떻게 합니까? 얘는 반대로 도는 거죠. RST가 반대로 도는 거죠. 그래, RST 역회전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거는 RST 정회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좀 책마다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컨셉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 정상은 반시계 방향이다. 역상은 시계 방향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이제 그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여기서 고조파가 부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여기서 전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델타 결선, 여기 델타 결선, 여기는 Y 결선. 이렇게 됐다면서요, 지금. 변압기를 통해서 뭔가 2차 측으로 부하를 쓰고 있다면서요. 델타 결선에서 뭔가 고조파 전류원이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도 고조파 전류원이 올라가죠. 이렇게. 근데 뭡니까? 아까 I5라는 전류가 한 이 정도 크기가 올라가겠죠. I7이라는 건 그보다 좀 작게 올라가겠죠. 여기도 I5라는 전류가 올라갈 거고 I7이라는 전류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부하들은 똑같습니다. 똑같게 설계를 합니다. 왜? 변압기 용량의 같은 부분을 설계를 하니까. 물론 이 부하의 언밸런스에 따라서 좀 차이는 나겠지만 부하가 똑같아도 실제로 그 부하가 똑같이 걸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금씩 차등이 나게끔. 그럼 얘는 올라가면서 델타이기 때문에 그냥 올라갑니다. 여기서. 근데 얘는 I8하고 I7분이 델타하고 Y가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30도 이상 차이가 생기겠죠? 그럼 5고조파는 30도 이상 차이가 생겼습니다. 7고조파는 30도 이상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위상 차이가 생기냐? 5고조파는 30도만큼 변화를 했기 때문에 얘는 150도의 위상 차이가 생긴 것처럼 위에서 보여진다는 얘기죠. 보여지는 관점에서. 얘는 210도가 틀어진 것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그대로 올라갔죠. I5하고 I7이. 7고조파가 크기가 더 훨씬 더 작겠죠. 얘는 틀어졌다면서 지금. 5고조파가 130가 틀어졌는데 5고조파는 뭐죠? 역상이죠. 쭉 가면은. 역상이니까 어떻게 하면 5고조파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역상이니까 역상은 뭐라고요? 시계 방향이라고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몇 도? 30도가 틀어진 상태에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Y에서 델타로 변화지면서 30도가 틀어진 5고조파가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거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간 게 뭐라고요? 시계 방향으로 150도가 틀어졌다. 시계 방향으로. 이게 180도 기준이니까 여기 30도 틀어진 데서 150도면 얘가 뭐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I5로. 그럼 그것만 봐도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봤을 때 소구가 되죠. 그럼 7고조파는 30도가 7고조파가 이렇게 틀어져서 갔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7고조파는 정상분이라고요. 정상분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계 방향이라고요. 시계 방향으로
210도가 틀어집니다. 여기 30도니까 180도 더하기 30도면 210도니까 뭡니까 얘는 I7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결선을 이렇게 결선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보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벡터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해석되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답안지에 썼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 교시의 점수가 제일 안 나왔습니다. 문제는 실무적으로 많이 알아도요, 점수를 써봤자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모범 답안지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채점하는 사람들도 모르니까. 이제 고주파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할 게 많은데 결국 뭡니까? 기본서에 있는 고주파가 기본서에는 그렇게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보고 채점을 하다 보니까 모범 답안에 가장 근접한 답안을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써줄 때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주파 쪽도 가면 사실상 그 필터 쪽에 대해서 설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콘덴서가 있다. 아까 문제 중에 이걸 제가 델타로 그렸지만 원래는 Y입니다. 고압 측에서는 Y고 저압 측에서는 델타죠. 왜? Q는 30V 자승에서 이 V가 같죠. Y에서 델타에서는. 근데 Y에서는 이렇게 그려져. Y에서는 자꾸 습관이 되다 보니까 Y에서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냥 Y라고 하면은 여기 중성선이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는 성간전압이 아니라 상전압이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Q는 3C에 V 나누기 루트 3만큼의 전압이 걸리죠. 그러니까 루트 3의 자성은 3이니까 이게 없어지고 얘는 결국은 CV 자성이 되죠. 그러니까 용량이 줄어드니까. 고압 쪽에서는 다 이 방식을 쓰고요. Y 방식을. 저압 쪽에서는 델타 방식을 쓰는데 이거 그림을 잘 그려 놓으셔야죠. 이번에 MVS 같은 것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써주셨어야죠. MVS는 고압 측에서만 보완을 하니까 여기다 MVS를 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그림 그렸다는 거는 그 사람은 틀린 겁니다. 모르는 거니까. NCS도 여기다 NCS를 답니다. 전류. 전압을 받느냐 전류를 받느냐 이 차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부분에서 콘덴서 전격 부분이 Q는 30V 자승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Q라는 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100kV의 AR을 공급하고 싶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는 100kVR만큼이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쓰는 건 뭡니까? 실질적으로 쓰는 건 이 C를 씁니다. C를. 우리가 쓰는 거는 전압, 양을. 100kV인데 얘가 전압이 올라갑니다. 380을. 쓰면은 얘가 여기 뭐 대충 곱했을 때 이게 380의 자성이니까 예를 들어 2배 정도 해가지고 뭐 2라는 값을 썼다. 예를 들어 요거를 2라는 값을 썼다. 이렇게 하면은 요게 전압이 올라갔습니다. 440으로. 전압이 올라가면 전압의 자성에 비례하니까 얘 값은 2가 아니라 한 1.5라든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 2라는 값이 필요한데 1.5라는 값이 들어오니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콘덴서용 변압기는 이 전격 전압이 이 콘덴서가 380V일 때 100kV가 아니라 440일 때 100kV짜리를 갖다가 설계를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설계 쪽에서 잘 모르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사실 1-알파분의 1이라는 이런 공식에서 여기서 이제 리액터를 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6%짜리. 6%짜리 리액터를 달았다는 건 1-0.06분의 1. 리액터는 아까처럼 뭐라고요? 직렬로 달았죠. 병렬이 아니라. 직렬로 달다 보니까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걸 계산하시면 1.06입니다. 1-0.13분의 1을 답니다. 이것도 1.13 정도가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3고주파가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고요. 왜 치고 들어온다고요? 얘는 XC는 2파이 FC분의 1이니까 주파수가 올라가면 얘는 줄어들죠. 임피던스가. 그러니까 여기 연결되어 있는 뭐 변압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전동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비들이 있는데 여기서 고저파가 들어왔다가 변압기 쪽으로 가려니까 얘 리액터가 크죠. 6% 정도. 얘는 이거의 6%니까 100kV라면 얘는 6kVAR 정도밖에는 안 씁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합니까? 1000kV의 6%니까 엄청 큰 리액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전동기 같은 것도 여기 케이블이 있고 리액터가 많은데 얘는 다 전동기도 뭡니까? XL이거든요. 다 이 성분들이. 얘만 XC니까 이 주파수가 커지면은 임피던스가 줄어드니까 고주파가 이쪽도 못 들어가고 이쪽도 못 들어가고 이쪽도 못 들어가는데 이쪽으로만 들어가는 거죠.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그 들어오는 놈을 막으려고 여기다가 직렬로 막으려고 잡아준 겁니다. 자동차 앞에다가 그 사이드 같은 거 대주지 않습니까? 동물 같은 거 부딪히면은 전조등 깨지지 말라고. 근데 그게 더 위험한 부분이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사람은 충격을 받는 포인트가 그전에 이제 밑에 부분만 있었는데 가들 달은 위에까지 다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렇게 무릎 밑에만 다쳤다 그러면 지금 무릎하고 그 위에까지 다 아작이 납니다. 그래서, RV차 같은 거 부딪히면 더 위험한 거죠. 승용차보다는. 충격이 다 저감이 되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거에 의한 전압 강화분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거에서 전압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까 380에서 1.06 하면 404V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콘덴서도 설계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건축전기 같은 데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발성배전 쪽에서는 글쎄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알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내용들도 또 써주셔도 되고요. 다른 사람하고 좀 차별을 두려면은 이제 고장전류 쪽으로 가세요. 고주파 쪽만.